네, 이번 영상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줄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케라스 데이터셋에서 이 패션 엠니스트라는 데이터를 로드해 줄 거고 각각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 형태, 이 쉐이프를 출력을 해보면은 총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는 28 by 28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당연하겠지만은 그 레이블 데이터인 Ytrain 데이터는 당연히 이 6만 개이기 때문에 이 6만 개에 대한 레이블이 다 저장되어 있겠죠. 이렇다는 걸 볼 수 있고요. 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10,000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건 역시 X 데이터는 28 by 28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쉐입은 알겠지만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겠죠.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는 사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은 말 그대로 패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진 이 데이터가 티셔츠냐, 트라우저냐, 풀오버냐, 드레스냐, 코트냐, 뭐 샌들이냐 이런 형태로 레이블이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레이블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적어놔줬고요.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이 X 트레인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요 0번째 데이터를 하나 꺼내서 쉐입을 보면은 당연하겠지만은 28 곱하기 28의 이미지 데이터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. 또한 요 Y 트레인 데이터의 이 트레인 데이터 첫 번째의 Y 값, 즉 레이블 값은 이 9번째로 뭐 앵클 부츠,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앵클 부츠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. 파이플롯을 통해서 손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고요.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파이썬 기본 강의를 보셨던 분이라면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현재 요 axis라는 변수에는 numPy로 뭐 2000 형태로 요 5 곱하기 5 형태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일자로 편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PLT에서 지원하는 요 이미지 show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총 25개 정도를 보도록 할 텐데 이 25개를 시각화해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데이터도 시각화를 해봤고 이제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정의를 해봐야겠죠. 자, 우선은 데이터를 이렇게 정교화, 이 노멀라이즈를 해줄 겁니다. 이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는 원래 요 X 트레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 사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부터 225까지의 숫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.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X 트레인에 있는 사진 한 장 한 장은 이렇게 28 곱하기 28의 어떤 정사각형 형태의 데이터입니다. 근데 이게 왜 28 곱하기 28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 사진의 픽셀 단위가 있잖아요. 이런 조만한 한 칸 한 칸이 바로 이런 픽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픽셀에 해당하는 요 색에 대한 어떤 크기가 어떻게 되냐? 이거를 0부터 255까지 해서 뭐 한 개만 있으면 흑백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 채널이 뭐 3개면은 이제 이렇게 RGB 해가지고 컬러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채널 하나만 해서 0부터 225까지의 숫자가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숫자가 이렇게 0부터 225까지면은 숫자가 꽤 큰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0부터 1 사이로 그냥 줄여버리자,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딥러닝 옵티마이저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화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X 트레인을 우리는 255로 나눠서 전부 다 0부터 값을 갖도록 해줄 것이고요.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 데이터도 하는 김에 같이 노멀라이즈를 해줄 겁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요 맨 첫 번째 있는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아까는 0부터 255 사이의 값들로 이렇게 차 있었는데 노멀라이즈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뭐 0에서 1 사이의 값들로 이렇게 작은 값들로 배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 데이터 형태를 한번 바꿔줄 겁니다. 우리가 만들 딥러닝 모델은 그냥 단순 MLP 모델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뭐 벡터형 어떤 행렬 형태로 넣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펴서 넣어줄 겁니다. 이걸 다시 말하자면 원래는 사진 이렇게 뭐 28 곱하기 28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돼 있었는데 여기 안에 존재하는 아까 픽셀 값들 있죠. 이 값들을 그냥 이렇게 펼쳐서 넣을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일자로 펼쳐서 넣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쌓이게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레이어들을 쌓아서 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해보는 게 원래 이 데이터 형태를 바꾸기 전에는 이렇게 프린트 하니까 안 찍힙니다. 28 곱하기 28이라고 찍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 리쉐입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28 곱하기 28이 784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니까 그 결과 이제
바뀐 쉐이프가 이렇게 일자로 잘 펴졌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데이터도 형태를 적당하게 바꿨고, 이번에는 시퀀셜 모델을 정의해서 이제 실제로 레이어를 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요 케라스의 인풋을 사용해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펴놨던 784개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층으로 주어줄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총 2개의 히든 레이어를 만들 겁니다. 총 2개의 히든 레이어는 여기는 이제 요 유닛의 개수가 256개로 되게끔 만들 거고, 또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요 유닛의 개수가 128개가 되게끔 만들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층에서는 소프트맥스로 우리가 총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총 10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맥스층을 통과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모델을 정의했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을 컴파일 할 건데,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한 SGD,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었는데, 이번에는 이 아담이라는 조금 더 개선된 버전의 옵티마이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로스 펑션은 당연히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텐데, 이제 여기 보면은 조금 더 특이한 이 스파르스라는 부분이 붙어 있어요. 이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떤 거냐면은,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이 Y 트레인 데이터, 예를 들어서 이 Y 트레인 데이터 셋을 한번 이렇게 한 10개 정도만 보자면은, 실제로는 요 레이블 데이터가 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원핫 벡터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정수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물론 원합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, 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도 되지만은, 근데 이제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걸 알아서 이 원합 벡터로 뭐 자기 내부적으로 인식해서 바꿔주고 이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게 바로 이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컴파일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야겠죠.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를 넣고 미니 배치 훈련으로 갈 겁니다. 그래서 미니 배치 사이즈는 64 정도로 주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총 에폭은 5번 돌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 보니까 이렇게 에폭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요. 총 5번의 에폭을 돈 결과가 이제 최종 애큐러시는 뭐 84% 정도를 했고,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학습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뭐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애큐러시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 모델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, 맨 첫 번째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이 우리가 만든 모델의 이 프리딕션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프리딕트를 해 보니까 이 모델이 말하길 이 맨 마지막에 있는 9번 인덱스, 즉 9번 인덱스의 확률이 60% 정도로 가장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은 이 9번째 레이블로 이 앵글 부츠를 의미하는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시각화까지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앵글 부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애큐러시와 로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도 넣어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로스와 애큐러시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로스는 0.4656 정도 나오고 애큐러시는 0.832 요 정도 나오네요. 이렇게 보면 살짝 오버피팅된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크게 학습용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딥러닝에서는 뭐 이렇게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나, 또 아니면은 지금 절대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MLP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에포크를 늘려봐야 이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미지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다른 어떤 딥러닝 모델들이 선보여줬고,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미지 처리하면은 컨볼루션 뉴럴넷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요. 또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드롭아웃이나 뭐 다양한 레귤라이제이션 기법들이 존재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선은 딥러닝의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 로지스틱 회귀, 선형 회귀, 소프트맥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